이 같은 한국은행 결정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이게 금리를 다음 달에 내릴 것이다라고 했던 금융권의 전망을 좀 깬 건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1.75%에서 1.5%로 한 달가량 앞당겨서 지금 금리를 내린 상황인데요. 전격적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건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대형 악재가 돌발 변수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앞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인 연관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인하 배경으로는요. 또 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내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하던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린다면 4분기 정도에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관련 좀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금리를 내린 건 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에 방점을 둔다면 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각종 금융상품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예금금리는 비교적 빠르게 반영이 되고요.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가량은 늦게 그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뭐 5년 등등의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금리 상품으로 빌렸다고 하면 이런 상품들의 기준금리는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달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빨라도 한 달 정도 뒤에야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